12월 1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가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해 불교를 외호하고 수행과 나눔의 불교 정신을 확산시켜온 불교 리더스 포럼이 7기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대통령실 불자회장에 내정된 하정우 수석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며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민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걱정에 냉방에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을 위해 조계종이 난방용품 키트를 전달했는데요.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직접 나서 쪽방촌에 온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공개된 문헌을 통해 금산전투에서 300여 스님이 함께 전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700의 쪽 명칭을 역사적 사실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연구소는 영규대사의 공적과 의순군 활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세미나를 열고 700의 쪽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태종 서울대표도량 관문사가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법사로 12월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덕수 스님은 관음정진 100만독을 마친 불자들을 격려하며 세계 평화와 불국토 건설에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가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불교를 외호하고 수행과 나눔의 불교 정신을 확산시켜온 불교 리더스 포럼이 7기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혜경 여사와 대통령실 불자회장에 내정된 하정우 수석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불교 리더스 포럼 총재 진호 스님은 K선명상은 AI 문명과 함께 가는 정신 문명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영상이 흐르고 참석자들이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봅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이 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국민 화합을 기원하며 내년 시작하는 7기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은 어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불기 2569년 불교 지도자 초청 국민화합기원 송년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송년만찬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주요 스님들과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등 종단의 부회장 종단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와 대통령실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만찬에 앞서 진우 스님은 대통령실 불자회장에 내정된 하정우 수석에게 해오라는 법명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불교는 언제나 국민 곁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며 세상을 밝혀온 큰 등불이었다며 불교 지도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자비의 마음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 또한 환히 비춰줄 것이라 믿습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은 20개 직능 분과와 23개 지역교구 회원 1,08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7기는 기존 경제분과를 3개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고문단과 지도위원단 등 지도기구를 통해 더 많은 불교 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의 확장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불교 리더스 포럼 제7기 임원이 새롭게 출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7기 임원단이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더욱 지혜로운 활동과 함께 또 다른 도약의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 총재 진우 스님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정서적 평안이라며 선명상을 국민적 정서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명상은 전통 가나선의 깊이와 현대 심리학, AI 기반 정서 기술이 결합된 21세기 마음 회복 시스템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괴로움이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국가적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세계 인류의 마음을 근본에서 다루는 수행법은
한국 선불교 전통에 가장 온전히 남아있다며 이를 현대적으로 정립하고 세계화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3명상 AI 문명과 함께가는 정신 문명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편리를 담당하고 선명상 인간의 마음을 돌보는 쌍축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은 다가오는 새해 자비와 평화 상생의 마음이 우리 사회 곳곳에 더 널리 퍼져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며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민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걱정에 냉방에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을 위해 조계종이 난방용품 키트를 전달했는데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나서 쪽방촌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권 강추위에 기운이 뚝 떨어졌던 어제 겨울철 난방에 취약한 소외계층에 따뜻한 손길이 닿았습니다. 조계종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온 세상 캠페인으로 종로구청에 난방용품 키트를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난방비와 물가 상승으로 난방을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나선 겁니다. 같은 이제 그 군의 이제 식구기도 하고 우리 구청장님 이제 기운을 드리려고. 하여튼 스님 오셔도 그냥 스님 풍 때문에 그냥 종로가 다 하여튼 그냥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 구청에 스님이 오셔갖고. 감사합니다. 전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사서실장 남전 스님, 사회부장 진성 스님,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버보 스님, 정문원 종로구청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난방 키트는 쌀, 라면, 온열 매트, 핫팩 등 한겨울 필수 방한용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돼 종로군의 소외계층 300가구에 우선 배분했습니다. 진우 스님도 좁은 골목길과 계단을 따라 가가호호 직접 방문해 난방 키트를 전달하며 거주 환경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눈물도 안 날라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리 손을 잡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감사합니다. 스님은 불교와 인연이 깊다는 홀몸 주민들을 만나 안부를 물으며 작은 도움이지만 따뜻한 겨울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뭐 이건 뭐 약소합니다만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시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시고 겨울 잘 나시고. 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뿐이 할 말 없죠.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네, 우리 나 낳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녔었어요. 어디요? 순천 송강자 큰 절에도 다 우리 조카들 이름, 우리 오빠 이름 다 있고. 사회 안전망이 미치지 못하는 빈틈을 종단과 불자들이 함께 메웠던 하루. 칼바람 속에서도 온기를 전하는 조계종의 온 세상 캠페인이 겨울이 두려운 이웃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최근 공개된 문헌을 통해 금산 전투에서 300여 스님이 함께 전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700의 총 명칭을 역사적 사실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연구소는 영규대사의 공적과 의순군 활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세미나를 열고 700의 총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금산 전투. 이 전투에서 전사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700의총은 그동안 의병 700명을 추모한 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의병장 임봉 전승업 선생의 문집에서 의병 700명과 승군 300명의 유고를 모아 한 총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발견되면서 700의총이라는 명칭이 역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의병과 의승이 함께 합사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명칭으로 올바른 역사 선양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지난 11일 개최한 기어 영규의 의승 활동과 그 공적 세미나에서 김상영 중앙승가대 명예교수는 700의총을 금산의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00의총이라고 하는 그 의총 속에 담겨있는 정신은 우리가 올바로 판단을 하고 당장 그 이름부터 바꾸는 일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 잘못된 역사인식 속에 함몰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김 교수는 금산 전투의 핵심 인물이자 의승장인 기어 영규 대사의 공적이 오랫동안 축소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영규 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청주성 탈환에 결정적 공을 세웠으며 이후 800의승을 이끌고 금산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호국 불교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됩니다. 19세기 고승 공여 스님의 문집에 영규 대사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진정한 승려, 진승으로 기록되는 등 공적이 확고하지만 그동안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 김 교수는 영규 대사의 공적이 불교계 내부의 인물 연구를 넘어 국가 차원의 선양 역사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분이 남기신 여러 가지 공적은 결국은 우리 역사상의 위인으로 이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BTN 투게더 진행자이자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특임 교수인 법장 스님도 토론에서 700의총 명칭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은 앞으로 호국 불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700의총에 깃든 의미가 더욱 깊게 연구되고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스님들이 제외된 그런 700의총이나 그쪽 의병 활동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킨 의승과 의변의 연대 정신, 그 숭고한 역사적 의미가 금산의총이라는 명칭 변경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천태종 서울 대표도량 관문사가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법사로 12월 첫 정기법회를 복행했습니다. 덕수 스님은 관음정진 100만독을 마친 불자들을 격려하며 모두가 발원을 세워 세계평화와 불국토 건설을 위해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 부회장 종단 천태종의 행정수반인 덕수 스님이 서울 관문사 12월 첫 정기법회 법사로 나섰습니다. 관문사 주지를 겸하곤 있지만 총무원장 소임이 바빠 한동안 법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신도들에게 사과부터 전한 덕수 스님. 스님은 한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가 강조한 세계 인류 평화와 불국토 건설이라는 발언처럼 스승의 뜻을 따라 종단 사부대중도 원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기필코 우리의 발언이 이 땅에 언젠가는 성취되어야 된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덕수 스님은 이어 얼마 전 전국 90여 개 말사 신도가 동참한 관음정진 100만독 불사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관문사에서도 200여 명의 신도가 참여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음주송을 했는데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다는 대승불교의 사상을 잘 드러낸 수행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3,000명 이상의 구인사에 와서 했습니다. 맞죠? 이거는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오랜만에 덕수 스님이 법문에 나선 날 관문사 옥불보전은 각지에서 찾아온 신도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관문사는 100만독 기도회향에 이어 일주일 특별기도를 입제하며 신도들의 신행을 한층 더 굳건하게 다졌습니다. 또 양재 일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신행단체 법화림이 마련한 장학금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어제는 100만독 기도 해양식을 했지요. 오늘부터는 무슨 기도입니까? 일주일 기도입니다. 일주일 기도. 쉽지 않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100만독을 거의 200분 정도 하셨다는 것은 역시 우리 관문사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한편 관문사 사부대중은 정기법회를 마치고 BTN 돛다회에 가입하며 방송 포교 확대를 위한 자비행에 동참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 김장 일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도 김장 나눔에 나섰는데요. 특별한 일꾼들이 동참해 맛을 더했습니다. 부산 경남지사 김지원 기자입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배추 속을 채워나가는 손길이 어딘지 서툴러 보입니다. 인형처럼 정성스럽게 배추를 매만지며 김장에 일손을 보탠 주인공들. 경남 창원시 정법사 천진불 대자유치원 아이들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재밌고 좋았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랑 같이 맛있게 먹을 거예요. 두 손으로도 들기 버거운 무게에 절인 배추와 씨름하면서도 완성된 김치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한 끼 식사로 나눠질 생각에 마냥 웃음이 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유치원생이지만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배우지 않아도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알아갑니다. 지난 11일 정법사가 지역 이웃과 나눌 1,300포기 김장에 나섰습니다. 겨울 먹거리도 먹거리지만 나누고 함께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우리 김장 문화.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의 문화를 올해는 아이들과 함께해 더 특별합니다. 절에서 김장을 해서 하는 게 어린이들한테 큰 추억이 될 것 같고 어른들한테도 어린이와 세대 간의 어떤 정이 통하는 그런 김장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도의 어린 일꾼들까지 동참한 울력에 스님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김장을 수행 삼아 십시일반 부족한 일손을 보태며 신도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지 광우 스님은 짜이차를 손수 만들어 뼛속까지 파고든 겨울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주고 신도들은 겨울 별미인 군고구마까지 잠깐의 휴식으로 일손에 활력을 더합니다. 너무 좋고 재밌네요. 항상 우리 정법사 신도분들이 다른 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신행장체들이 어떤 법회든 항상 같이 나눔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독거노 노인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나눔이거든요. 정법사 식구들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절반은 무료 급식소 보현의 집으로 보내져 어르신들의 겨울 밥상에 따뜻한 정을 더했습니다. 한 끼 식사에 찬거리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누고 함께하는 문화를 지켜가는 정법사 김장은 올해 천진불들까지 함께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BTN 뉴스 김지원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가 동안거 포살법회로 안거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법주사는 어제 대웅전에서 법주사 율주 무상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정덕스님과 본말사 결재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9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상스님은 법만경 보살계 포살본을 합송하며 동안거 정진에 나선 대중의 계율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참석한 결재대중은 포살법사가 설하는 계율을 봉독하며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독림 동문회가 진철 스님을 17대 회장으로 다시 추대하며 새로운 한 해의 활동 방향을 다졌습니다. 진철 스님은 수행과 학문, 봉사를 아우르는 출가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 총독림 동문회 회장 진철 스님이 한 번 더 동문회를 이끌어갑니다. 총독림 동문회는 지난 8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법회 자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진철 스님을 회장으로 재추대했습니다. 동문회의 꾸준한 봉사활동에 대해 보람되고 뿌듯했다고 소회를 밝힌 진철 스님은 동문들이 공부했던 내용이나 연구를 나눌 수 있는 학술 교류회장이 부족한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학술 세미나 또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더 나은 동국대 출가공동체 독림 동문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수행과 학문, 봉사를 아우르는 활동 활성화가 앞으로 동문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올해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 1월 서울 강남 덕암사에서 신년 할애법회로 출발한 동문회는 원각사 무료급식소와 송파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의 온기를 전했고 동국대 불교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후배들의 학업 의지도 응원했습니다. 송파 노인요양원 봉사활동했는데도 아주 뜻깊고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으로서 수행자로서 당연히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대 동문회장 스님들도 참석해 동문회가 이어온 신행과 봉사활동, 자비나눔 실천을 높이 평가하며 격려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행동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원생들이 모든 분들이 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같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단체인 총동창회 유이태 사무총장도 참석해
두 단체 간 더욱 굳건한 유대와 결속으로 포교 동반자로서 불법 홍포에 함께 진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눔과 봉사로 한 해를 마무리한 총독림 동문회는 내년 진철 스님을 중심으로 더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2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교계 구호단체들이 복구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피해 상황과 더불어 불교계가 내민 도움의 손길을 조명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법주사 본말사 대중스님들이 스리랑카 성지순례에 올랐습니다. 순례의 과정과 그 의미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이클론 디트와와 폭우 여파로 스리랑카와 태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1,400여 사망자와 1,000여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스리랑카에 체류 중인 단마키띠 스님은 대홍수로 넘친 물은 대부분 빠졌지만 도로가 붕괴되고 다리가 유실됐으며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뒤덮인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이 침수돼 정상 진료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민스는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현지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긴급 모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TS 역시 태국의 긴급 구호팀을 파견해 이재민 300가구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현지 상황을 파악 중이며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원호사 띠뜨어탄 스님은 역대급 폭우 피해로 한국 내 베트남 불자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그나마 한국의 불자들이 마음을 내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주사 본말사 대중스님 45명으로 구성된 순례단이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6박 8일의 성지순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는 고구려 출신 현유 스님이 이곳에서 출가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한국 불교와도 연이 깊은 불교 국가입니다. 첫 일정으로 순례단은 알로위하라를 방문해 폐업경을 조성하던 동굴에 불보살상을 모셨습니다. 이어 삼귀와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법주사 사부대 중에 건강과 평화, 생명 존중을 발언했습니다. 알로위하라는 불교사 최초로 경율론 3장을 문자로 기록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봉안한 스리달라다 말리가와를 찾아 세계 각국 불상이 봉안된 법당에서 예경을 올리고 사부대중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다음 날 누아라엘리아를 방문해 현지인의 삶과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서도 순례단은 보리수 사원으로 불리는 스리마하보디로 이동했습니다. 위대한 보리수라는 뜻의 스리마하보디는 보리수가 백성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리듯 불교가 마음속에 자리한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불상, 탑, 보리수의 세 가지를 갖춰야 여법한 도량으로 인정될 만큼 상징성이 큽니다. 스리마하보디 앞에서 예경을 마친 순례단은 보리수 잎을 간직하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